갑자기 물건을 빨리 늘렸을 때 마음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거를 동시에 진행했을 때 자신마다 선이 있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해체를 동시에 할 때 제일 많이 꿨던 꿈이 뭐였냐면 내일이 이자 나가는 날인데 잔고가 100만 원밖에 없는 꿈을 되게 많이 꿨어요. 그러니까 그런 꿈을 많이 꾸고 하니까 막 원형 탈모도 왔던. 머리는 괜찮잖아요. 아, 머리 괜찮습니다. 지난주에 낙찰 받으셨던 분도 지상층을 35%인가에 받았어요. 그러면 이거는 되게 기회가 또 있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. 저는 그 생각도 되게 들어요. 그렇게 뭐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또 않으니까. 그렇죠. 일단은 뭐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기회가 나오지 않나. 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은행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은행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업무가 저축을 받는 거랑 대출을 해주는 거 두 가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은행은 저축을 받았을 경우는 이 자체는 부채란 말이에요. 은행이 좋아하는 거는 당연히 대출을 해주는 걸 좋아할 거예요. 왜냐면 거의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야지 뭐 직원들 월급도 주고 회사 운영비도 쓸 수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은행은 대출을 좋아한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주택시장의 대출을 다 막아놨더니 다른 부분이 분명히 열리고 있는 거.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 분명히 기회가 저는 또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좀 유찰이 많이 된 주택에 대해서 접근을 할 생각이고, 물론 비규제 지역은 대출이 다 나오니까 그쪽으로 늘려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아, 네네. 저도 이제 시야를 좀 더 넓게 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. 비규제 지역도 월세 수익이 꽤 괜찮게 나오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기존에 했던 동네보다 그쪽들이 더 수익률이 좋은 동네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비규제도 잘 몰라가지고. 가기 전에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 주세요. 네네네. 비규제 쪽으로 저도 많이 다녀가지고 저도 괜찮은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거긴 대출 똑같이 나오니까 수익률을 그 선 이상으로 맞춰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동네가 있어요. 아, 이제 요즘에는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하고 이제 수리를 하고 이제 임대를 이제 주고 약간 이 과정을 이제 하다 보니까 세 채, 네 채 막 이렇게 받는 경우 있잖아요. 되게 짧은 시간에 되게 그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니다는 그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럼요. 해보니까.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. 예,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밖에서 바라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이어가는 경우가 사실 되게 좀 드물더라고요. 되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? 낙찰을 받아가지고 바로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. 왜 그러냐면은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도 뭐 운이 될 수도 있잖아요.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렇죠, 것도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명도하는 과정도 까다로운 소유자나 뭐 채무자를 만나면은 그 실랑이를 또 많이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좀 많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니까. 그렇죠. 부딪힐 때가 당연히 있죠. 그게 그리고 좋은 일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니까. 그러니까 수리하는 과정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광고만 잘 하고 잘 내놓으면 이제 세입자가 바로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 부분이 있고 한 물건에서 약간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가 오면은 감당을 완벽하게 또 할 수가 있을까 그 고민도 조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음번 그 입찰할 때도 그 공실이 있는 거 다 맞춰놓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변수들이 또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투자 방식을 내가 조금 더 경험을 더 해야겠구나 그 생각이 조금 많이 좀 들더라고요. 마음 같아서는 매달 한 채씩 낙찰을 받고 싶은데 낙찰을 받아서 명도하고 세입자 맞춰서 그 보증금 받은 걸로 다시 낙찰 받고 그 사이클로 한 두세 달 간격으로 계속 달려오면 네네. 되게 이상적이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사이클대로 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명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 네. 사실 지금 딥수리를 하나 깔끔하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옥상에서 물이 새가지고 네네네. 도배랑 등이랑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변수들이 분명히 생기니까 네. 갑자기 물건을 빨리 늘렸을 때 마음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거를 동시에 진행했을 때 자신마다 선이 있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세 채 정도 했을 때 그런 선이었다는 느낌이 되게 왔었고 세 채를 동시에 할 때 제일 많이 꿨던 꿈이 뭐였냐면 내일이 이자 나가는 날인데 잔고가 100만 원밖에 없는 꿈을 되게 많이 꿨어요. 그러니까 그런 꿈을 많이 꾸고 하니까 막 원형 탈모도 왔던. 머리는 괜찮잖아요.
아, 모르게 됐습니다. 그때 이후로는 제가 세 채 이상을 동시에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몸의 신호들이 많이 왔었거든요. 근데 선생님도 직접 해보니까 선생님도 거의 뭐 세 채를 동시에 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경매가 그 낙찰의 희열이 있잖아요. 그 낙찰을 그렇죠. 받았을 때. 어떻게 보면 내가 낙찰 받으면 다 들러리처럼 약간 그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. 승자가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죠. 그 낙찰을 받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, 아, 내가 그 입찰 금액을 쓸 때 배운 대로 썼으면은 투자금이 더 덜 들고 내가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는데, 근데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긴 남아요, 지금. 내채 딱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. 그래서 그 본질적인 이 경매가 싸게 샀을 때가 좀 의미가 있는 거지. 싸게 샀을 때는 의미가 없구나, 별로.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들었어요, 요즘에. 그렇죠. 여러 가지로. 내가 빨리 낙찰을 받아야 된다, 물건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마음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. 근데 지금은 급할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입찰에 참여해도 되지 않을까 네. 생각이 드네요. 네.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거고, 지금은 분명히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졌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또 드니까. 맞아요. 불현듯이 지금 말하다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원래 지금 두 채가 공실이기 때문에 선생님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말씀을 드린 게 한 채라도 임대가 더 되면은 해도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를 입찰을 계속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지금은 욕심을 내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. 그리고 시간도 많고 아, 그렇죠. 힘을 빼고 입찰을 할 수 있지 않을까? 아, 그렇죠.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낮은 가격에서 낙찰 받을 수 있다고 아, 네, 생각해요. 네네네. 그렇게 찾아오는 거라고 네. 생각하거든요. 네네. 말씀하신 게 진짜 맞는 게, 그러니까 경매를 시작했을 때 그 월세 통장에 꽂혔을 때 의미도 있지만, 그게 얼마가 꽂히느냐가 되게 지금 의미가 더 있는 거잖아요, 그거 자체가. 그렇죠, 그렇죠.